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했으나 매우 강한 매도세가 쏟아지며 지수를 눌렀는데 장 후반에는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드디어 양 옵션 프리미엄을 빼기 시작했어요. 한편 유럽 증시는 변동성을 크게 눌리는 조정이 있었는데요. 반면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매우 강한 상승이 나오며 신고가 갱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동성은 증가했어요. 에이펙에 대한 마지막 스퀴즈가 나오게 될지에 촉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현물 개장 전부터 외국인들이 부지런히 선물 매도를 쌓았는데요. 하지만 오전 9시까지 2,600억가량 매도한 것은 그동안 갖고 있던 롱 포지션을 청산한 것이고 신규 매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9시 땡 현물시장 개장과 함께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개장 동시효과에만 2천억 가까이 매도를 체결시키고 이후 바로 선형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때 선물 시장도 같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30분 만에 5,500억 이상이 선물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간만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도를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우 강력한 매도를 쏟아내자 9시 6분엔 순간 마이너스 1.5% 선물이 하락하는 등 조금 투매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그래도 명색이 전일 종합주가지수 4,000포인트를 지지한 자리라 9시 6분에 바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전 10시 이후에도 현 선물 동반 매도가 이어지자 결국 10시 19분에 일부 손절매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옵션 시장에선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시장이 중요한 힌트가 되죠. 오전 9시 6분 처음 하락이 나왔을 때보다 오전 10시 19분에 기록한 선물 가격이 첫 번째 저점보다 1.5포인트 넘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 가격은 9시 6분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즉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계속 부러지는 투매의 양상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상승이 한 템포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눌림이 나온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계속 하락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아시아 증시 외국인 헤드쿼터가 업무를 시작하는 홍콩과 싱가포르 세션이 시작되자 우리 증시는 잘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현 선물 동반 매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각각 1조 6천억 넘게 합하면 3조 2천억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1조 4천억 넘게 나왔는데 대부분 SK하이닉스에 집중되었죠. 그걸 개인이 대부분 다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도에 금융투자가 대부분 소화를 해주었는데 의외로 차익 거래는 얼마 안 나타났어요. 이것은 개인이 현물을 직접 매수한 것 말고도 레버리지 ETF를 대량으로 롱을 질렀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개인이 종합주가지수 4,000포인트까지 내려오자 땡큐 하고 열심히 매수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외국인들이 그렇게 선물 매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중에도 고작 5,000계약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장마감까지 계산해봐도 고작 952계약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의 선물 매도를 퍼부었지만 이게 신규 매도가 아니라 그동안 끌고 오던 롱 포지션들을 다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 지수가 종가 고가로 끝나면서 월요일에 신규 콜옵션 종목들이 상장되었는데 그러면서 기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위로 롤링업하는 일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행사가 올리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 고가로 마감하자 화요일에도 또 신규 콜옵션 종목이 상장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종목들의 또 롤링업이 나오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눌려버렸습니다. 아래로 꼬리를 좀 단 건 있지만 이걸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 또한 시장이 단기 고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지표로 삼을 만한 종목은 콜옵션 행사가 600 이상의 옵션들인데요. 이들 옵션이 지난주에 신규 발행된 평균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은 단기 고점만이 아니라 그냥 만기까지 하염없이 양 옵션을 눌러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풋옵션은 시세에 안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11월물 옵션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보죠. 마켓메이커들이 11월물 옵션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단 배리어를 540포인트로 설정했을 때만 해도 무슨 540포인트냐 넌 멀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장이 이후에 밀리던 오르던 매일 10포인트씩 계속 상단 배리어를 당겨 올리다가 월요일에는 5포인트만 들어올린 575포인트로 롤링업 속도를 줄였어요. 오늘은 지수가 눌리자 콜 클래스의 미결을 크게 늘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델타가 높은 옵션들을 부지런히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켓메이커들은
지금이 시장 상승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즉 시장이 하락 조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처음 540포인트로 설정한 상단 배리어 그걸 그냥 그대로 뒀으면 저점 대비로는 1000배를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11월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에도 50배는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설마 물어주기까지 하겠어? 했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30포인트대로 올라서고 옵션 가격이 미친 상승을 하면서 마켓메이커들이 적극적으로 상단 배리어를 따라가면서 올랐기에 피해가 좀 덜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지수가 눌림이 나왔을 때 콜 클래스의 옵션도 죽고 풋 클래스의 옵션도 얼마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제대로 죽었는가를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V코스피 지수는 33포인트대에서 머물고 있죠. 에이펙 기대감도 있겠지만 반대로 시장이 만약 아래로 돌았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패대기성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간만에 일봉상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패대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래 5일선, 11선 주요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어 있는 마당에 하락에는 한계가 있죠. 오히려 하락이 나온다면 마켓메이커들이 오케이 땡큐 하면서 그동안에 제대로 쌓지 못했던 풋클래스의 하단 배리어를 아주 두텁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풋도 콜도 그냥 양쪽으로 다 죽이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즉 폭락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증시 이렇게 올라왔다 하지만 시장 웬만해서는 이 관성을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하루 종일 매우 좁은 박스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변동성은 전혀 안 빠졌고요.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지수 변동성이 상승할 때 유럽 지수 변동성도 꾸준히 올라서 양봉을 만들어줬어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뉴스플로는 없습니다만 이탈리아 증시나 스페인 증시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영국 증시도 계속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 파운드화는 계속 박살나고 있어서 하반기 신저가를 갱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는 영국이 공공재정 적자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장률 저하에다가 쓸 곳은 돈 쓸 때는 많은데 이런 게 사실 영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다를 게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은 깡패짓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은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거래량은 적지 않았어요. 월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려는 것 같은데요.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비하면 채권 변동성 지수가 크게 죽어야 되는데 워낙 많이 죽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길 FOMC 이벤트 이후의 파월 코멘트에 대비하려는 것인지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전일비 0.65% 상승한 67.30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이거 워낙 진폭이 적어서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파운드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독촉하는 발언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도 재미있는 것은 DM 통화들보다 원자재 통화가 살살 각도를 상승 각도를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주부터 오지 달러가 살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루리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어요. 이야기로는 캐나다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 G7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는데 미국이 중국과 히토리 협상을 잘 마무리한다라도 어차피 공급망 변화는 불가피하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충분히 공감 갑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 초반 4,000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골드가 아시아 세션 후반에 4,000달러를 깨면서 스탑로스가 시작됐는데요. 유럽 세션 오전장에 3,901달러까지 밀린 뒤 이후 미국 세션 초반까지 꾸준히 반등해서 마이너스 2%의 조정을 약 보합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4,000달러를 회복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주요 이평선들을 모두 깨고 내려갔지만 미국 세션에서 대부분 만회에 성공하면서 나름 긴 아랫꼬리를 만들었어요. 특히 미국 세션 들어서 들어온 매수세는 장중에 조정 한번 안 주고 매수가 들어와서 끝까지 올린 것인데 이길 4,000달러 회복이 여지를 남겨놓은 채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 숏을 쳐서 넘긴 투자자들이다.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될 것 같아요.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는 유럽 세션 초반이 하락에 24.8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세션 들어서 골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 변동성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윗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골드가 하락할 때 변동성이 올랐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4,000달러 이하의 하락은 해지가 안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올랐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골드는 4,000달러를 기준으로 점점 진폭을 좁혀가면서 수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 골드 매수가 들어온 것은 월말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어쨌든
골드는 4,000달러나 그보다 약간 강한 자리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조심스럽게 하락을 하다가 유럽 세션 들어서 강하게 불어졌어요.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관련해서 인도나 중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우회할 것이다 이런 소식에 유가가 불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로스네프트랑 루크오일 제재 이건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에 의하면 그런 이슈 때문에 유가가 다시 밀렸다 그런 게 아니라 브렌트 기름 옵션 만기 때문에 관련된 물량이 쏟아지면서 유가가 밀렸다라고 그래요. 특히 이번 급등에 주요 헤지펀드들이 기름 숏을 손절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면서 평가 손실에 시달렸다가 오늘의 하락으로 다시 평가 이익 상태로 들어가서 부담을 덜었다. 이것도 유가가 이달 말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게 한다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목요일 미중 무역 갈등 해소되면 유가가 급등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올해 진짜 아무도 기름에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퀴즈성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을 어제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좀 기이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이 강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강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유럽 증시가 밀린데도 미국 지수 선물은 나스닥 중심으로 갭 상승 출발했는데, 처음 1시간 동안은 5분 봉상 젓가락 행진곡 하듯이 오르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그렇게 한참 횡보했죠.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에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눌림은 변동성 상승에 비하면 눌린 것도 아니에요. 미국 변동성 상승과 함께 유럽도 변동성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질 변동성은 잔뜩 눌린 채 변동성 선물만 오르고 있어서 이게 뭐지 싶었을 것입니다. 매우 좁은 박스 내에서 움직이던 미국 증시는 유럽 마감 후 살짝 눌리는가 싶었더니 잠깐의 조정을 마무리하고는 새벽 1시부터는 주구장창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나스닥 중심이 상승이 한참 이어지다가 새벽 1시 30분에는 미국이 펜타닐 관련 중국의 보호보관세 부과한 것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짧지만 또 강한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장중에 다 소화하고 이후에도 나스닥만 주구장창 상승해서 장마감 30분까지 줄기차게 올랐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일중 상승한 부분을 장마감 30분에 다 돌려줬고요. 러셀은 더 심했어요. 러셀은 아예 장 초반부터 눌리기 시작해서 이틀 연속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장중에 좀처럼 의미 있는 반등 주지 못하고 좁은 박스 내에서 비추세를 그리되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시장은 철저한 디스퍼전 장세, 즉 가는 놈만 가고 안 가는 놈은 철저히 소외된 장세임을 보여줬어요. 나스닥이 초강세를 이끌었던 것은 엔비디아가 향후 6분기 동안 5천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는 소식에 주구장창 상승하면서 엔비디아가 역사적 고점을 갱신한 것인데요. 이 뉴스가 새벽 2시 이후에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엔비디아에 리테일이 어마어마한 콜옵션 매수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8월 이후 상승률이 뒤처지면서 쉬어갔던 논리가 중국 매출 감소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고비용이 GPU 투자 부담에 이제는 ASIC을 자체 개발하는 거 여기로 선언한다면서 브로드컴이 강세를 보였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없고 닥치고 SOXL, 속슬, ETF 가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10월이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롱숏하는 헤지펀드들이 10월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고 하죠. 매도한 놈은 튀어오르고 매수한 놈은 더럽게 안 가서 이른바 양싸대기를 맞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다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가는 놈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나 일본, 대만, 나스닥 이런 정도가 강한 것이지 러셀은 유럽은 더럽게 못 올라요. 어제도 월마트는 마이너스 1.2% 하락해서 지난 10월 중순 이후로 상승한 부분을 몽땅 되돌려주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지지지수 94.6으로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고연령이나 아니면 고소득자 이런 그룹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가 낮지만 저연령, 저소득자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도 양극화, 지수도 양극화, 아주 끝내주는 디스퍼전 장세예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가 참 놀라운 게 이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니는 짤이 있어요. 어떤 여사님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왜 그때 안 사고 지금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것인데요. SK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어제 외국인들이 무려 1조 3천억 매도를 냈죠.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주가는 고작 마이너스 2%대 하락이 그쳤어요. 왜 지금 와서 이런 열정을 보이는 것일까 좀 아쉽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리언이 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또 긴 시계열에서 보면 지금 눌리는 것을 매수한 것이나 저 아래에서 매수한 것이나 추격해서 매수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여하튼 우리 증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좀 세게 패대기 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충분히 받아내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변동성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 지수 4,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아래 큰 등락이 있을지언정 폭락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지수 변동성 자체가 한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마이너스 2% 나온 것이 이제는 폭락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플러스 2% 상승하는 것도 급등까지는 아니죠. 이제는 참 뉴노멀입니다. 참고로 이번 10월 월봉 고점이 지금 19%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17%대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뭐 주봉, 음봉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10월 월봉을 윗꼬리 만든 정도에 불과하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렵죠. 자, 정리하면 마켓 메이커들이 상단은 575포인트, 하단은 530포인트로 배리어를 설정한 것을 이제 고정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가두리 장세를 펼칠 가능성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등락이 거칠게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시장을 바칠 것으로 보고요. 주요 이평선들을 종가상으로 깬다 하더라도 각각의 자리들은 매수의 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마감 30분을 남겨놓고 나스닥이 윗꼬리를 만들면서 마감했고 또 S&P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떠있는 일봉 도지를 만들었는데 전반적인 매수세가 너무나도 강해서 시장이 이제는 폭등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내일이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채권시장 참여자들에겐 모두 반영되어 있어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주식시장은 콜옵션 매수로 올라간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 보여요. 프리마켓에서 여전히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나스닥은 목요일도 갭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좁은 박스에서 머물다가 FOMC 이벤트 이후에 쇼스키즈로 마감될 것 같아요. 이제 10월 월봉 마감까지 지금 사흘 남은 상황에서 주봉이 발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장은 이유 없는 상승이 제일 무서워요. 이번 주 주봉을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주봉이 지금 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봉 갭 상승을 제외한다. 그러면 아직은 S&P 주봉 길이는 1%밖에 안 됩니다. 쇼스키즈가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혹여 우리 증시처럼 변동성이 살아나면서 미국 증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버블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담이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어제 6분기 동안 5천억 달러 매출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5천억 불어치 GPU를 팔긴 팔았는데 이걸 설치할 데이터 센터는 언제 만들고 또 전력은 언제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뭐 그냥 밀어내기 매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구닥다리가 된 뭐 앰피어 칩이나 아니면 호퍼 칩 이런 걸 폐기하고 새로 뭐 루빈 칩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넣을 것이냐? 그러면 기존 캐펙스 투자분은 이거 어마어마한 감가상각을 쳐야 되는데 이거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그 사실 굉장히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아닙니다. 우와, 5천억 달러? 가즈아, 엔비디아 콜매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늘 시장이 맞습니다. 버블이 생기면 올라타지 못하더라도 맞짱 뜨면 안 되죠. 겸손하게 시장의 상승을 지켜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 아니면 네프콘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